어제의 충격이 좀 오래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오늘 경기 출발해 봤는데요. 하지만 이런 걱정들이 무색하게 오늘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제 부진했던 선수도 하루 만에 털고 일어나서 활약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오늘 경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해설에는요, 메리츠증권의 이희관 대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서 참 다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어제 큰 패배였죠. 큰 패배 이후에 사실 대회 여건이 7, 8월에 비해서 그렇게 호전된 게 없는데 7, 8월에서는 연패를 계속 이어갔었는데 네. 오늘은 그 패배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승리. 그만큼 대회 여건에 비해서 이 양 선수들의 체력이 조금 강해졌다. 그리고 향후에 기대해 볼 만한 점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의 승리는 조금 의미가 있는 승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허 위원님은 오늘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셨어요? 어제 거래소는 어제 이제 시초가 다 회복해놨는데 코스닥은 좀 그래도 낮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약간 뭐 대형주 위주로 다시 가나 뭐 이런 의문점을 갖게 했던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이틀 지났는데 뭐 지수는 뭐 그냥 지난주 후반하고 약간 유사한 수준이고 코스닥은 조금 더 밀려 있어서 네. 종목별로는 약간 수익률이 다를 수 있어도 지수 전체로 보면은 뭐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약간 좀 숨고르기 정도. 네. 네. 어제 좀 많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오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엊그저께 수준인 거거든요. 제자리 걸음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일장에서는 또 어떤 선수들이 활약을 했을까요? 라인업 공개하겠습니다. 네, 1번 타자부터 보겠습니다. 강원랜드가 오랜만에 라인업에 이름을 올립니다. 포스코도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이 3번 타자로 나섰습니다. 4번은 한화케미칼, 5번 코다코, 6번 오리콤, 7번 마니커, 8번 우신시스템, 9번은 한미약품이 차지했습니다. 오늘 9번 타자 한미약품 한 선수 제외하고는 대체로 좀 성적을 어느 정도 거둬줬습니다. 경기를 이기는데 좀 한몫했던 선수들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미약품을 제외해놓고 나머지 선수들은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선수들 그리고 이전 장들과 다르게 조금은 코스피에 분포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충분히 이제 레간자 주식이라고 하죠. 소리 없이 예, 소리 없이 덩치가 컸던 네. 그런 수급을 모아갔던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조금은 이제 내년 장에 대해서 조금은 쉬운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레간자 약간 격세지감 느껴지네요. 아마 방송 시청하시는 연령대가 조금 낮으신 분들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녀요. 아, 그런가요? 물론 다니더라고요. 네, 소리 없이 강한 좋은 주식이다. 차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허 위원님은 좀 어떠세요, 라인업? 예, 4번 타자 하나케미칼 오늘 되게 뭐 잘 친 것 같습니다. 아주 큰 거 한 방은 날렸고요. 그리고 뭐 1번, 2번은 약간 뭐 배당 냄새가 좀 약간 나는 것 같고요. 그러네요. 강원랜드는 사실 뭐 파라다이스랑 GKL은 영향이 없는 레저스에 뭐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맞아요. 회의했는데 뭐 아니라고 했다고 하는데 네. 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저희가 이제 뭐 마카오 카지노 매출 말씀드렸는데 작년보다 11월 달이 30%가 넘게 줄었대요. 네. 중국 규제 뭐 얘기 나오면서 그래서 맞아요. 강원랜드랑 뭐 파라다이스랑 GKL은 좀 보셔야 되겠는데 뭐 컨셉이 배당으로는 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모레는 역시 FTA 쪽으로 좀 오르는 묻힐 수 있을 것 같고요. 묻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다코나 뭐 우신 시스템 일부 뭐 차 관련주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오리콤이 되게 뭐 좋나 봐요 요새. 뭐 두산 쪽에서 좋았다 말았어요. 오늘 윗꼬리가 아, 길게 그랬나요? 달려가지고요. 아, 그랬었나요? 예, 전체로는 흐름이 이쪽 나쁘진 않고 마니커 같은 경우도 약간 그렇고요. 한미약품은 뭐 오늘 나왔던 뭐 악재들 약간 좀 재료 같은 거 증권가 뭐 외국계에서 뭐 30만 원대인 거 뭐 리포트도 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약간 재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좀 될 만한 선수 한 명씩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다 뭐 주특기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고 정말 다양하게 라인업이 있네요. 어떤 선수 좀 눈길 가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선수 하나케미칼인데요. 네. 하나케미칼 최근 들어서 제가 레간자 주식이라고 일컬은 주식인데 네. 굉장히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상승과 큰 거래량이 눈에 안 띄다가 네. 오늘 이제 신고점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조금 눈에 띈 그런 종목인데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뭐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내년에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전망이 좋거든요. 네. 먼저 태양광 이런 그 모듈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것이라고, 글로벌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첫 번째 그 미국향 태양광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중국이 이제 2016년이면 13차 5개년 계획에서 본격적으로 태양광 친환경 사업에서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인도까지 어느 정도 이제 다운사이징이 끝나고 업계에서 구조조정이 끝난 상황에서 여기서 계속해서 버티던 이제 그런 기업들은 이제 조금씩 승자 독식에 대해서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주업이었던 태양광에서 돌아간다는 이런 그 소식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하나케미칼을 그 분기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이 친구들의 연결 회사가 굉장히 알짜배기 회사들이 많은 거예요. 거의 70개 내지 80개 연결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뭐 하나 갤러리아 타임즈라든가 뭐 하나 갤러리아 이런 그 알짜배기 회사들이 지분법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머지 이 태양광뿐만 아니라 화학 계열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모습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들어왔던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52주 신고가를 돌파한다는 거는 내년에도 충분히 기대해봐도 될 주식이라 생각됩니다. 뉴스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파리에서 기후 협약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일단 정상회의 있었고 앞으로의 일정에서 좀 더 세부 내용이 나올 텐데, 여기서 인도와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태양광 에너지 산업 지원을 위해서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61조 원의 국제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답니다. 이 소식 나오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태양광주들 흐름 양호했는데요. OCI도 가더라고요. 허 의원님, 이쪽 관련해서는 좀 아직까지 기후 협약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기대해 봐도 될까요? 예, 일단 근데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그 3분기 보고서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요. 그 일단 폴리실리콘 쪽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OCI는 좀 다를 수도 있겠고요. 그 케미칼이 좋았던 거는 이제 그 모듈 회사인 QCL 때문이었던 거 보는데, OP가 영업이익이 1,300억 거의 1,400억 나왔는데 반이 QCL에서 했더라고요. 한 500억 정도가 거기서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쪽은 태양광 모듈 모멘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모듈은 말 그대로 원가 폴리실리콘 단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거죠. 싸게 갖다가 이제 깔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대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중국, 인도, 또 미국은 또 뭐 테슬라도 뭐 그 자체 그 전력 원으로 해서 태양광 만든다고 했었고, 뭐 애플이나 뭐 구글도 다 생각들은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뭐 그런 업체들이 한다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OCI는 제가 예전에 그 두꺼운 200일선 그거 돌리면 한번 롯데케미칼처럼 한번 보자라고 했었었는데, 제 예상하고는 전혀 아니 못 돌렸어요. 네. 전혀 다르게 올랐다가 여기 200일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텔레비는. 하여튼 꺼져서 있는 상황인데요. 그 OCI는 머티리얼도 팔았고요. 좀 불편하게 됐습니다. 폴리실코 단가는 뭐 13불밖에 안 가고. 그러니까 이게 산업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이 수익성이 나오겠어? 약간 뭐 이런 의문점들은 또 있는 것 같아서 전체로 다 좋다고 하기는 애매한 것 같고요. 태양광 내에서도 뭐 폴리실리콘, 모듈, 웨이퍼, 뭐 인고터 나눠서 네. 조금 11일까지 이제 그게 근데 확정인가요? 1,000조 단위로 투자하기로 했다는 게 인도가? 네, 지금 파리 확정으로? 현지에서 내용이 네. 나오고 있으니까요. 약속만 한 거인가요? 아니면 실제 투자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설립을 한다고요? 게, 뭐 1,000조 원이면 되게 큰 돈 같은데요. 저희가 느끼기로는. 하여튼 그쵸, 11일까지 그쵸. 이제 회의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플로우들 따라서는 계속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쪽 섹터가.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허 의원님의 관심 사서 볼까요? 저는 우신을 할까 코다코를 할까 하다가요. 그 코다코 요즘 코다코로 했습니다. 너무 예. 꽂혀 계신 거 아니세요? 코다코? 아니 뭐 제가 뭐 지난주 금요일에도 매매하거나 뭐 얘기했던 이런 것 종목은 같죠? 네, 맞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요. 네. 코다코가 이제 역시 하나케미칼하고 어떻게 보면 또 같은 컨셉일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뭐 환경. 기후 변화 그 협약 관련해서 네. 환경 쪽 얘기 나오고 있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20년이 되면 뭐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그 미터당 20kg가 안 나오면, 일본도 마찬가지고 20kg 이상이 나와야 뭐 실제로 차를 팔 수 있을 정도로 연비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네, 네. 요거 되면 이제 철보다 한 30% 가볍다고 하는 알루미늄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요는 늘 것이고, 여기가 한라 비스톤 공조에도 한원 시스템에도 납품을 하고 있더만요.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테슬라 모멘텀까지도 받겠다 생각되고요. 오늘은 이제 그런 펀드멘탈 부분보다는 기술적인 흐름에서 잠깐 좀 보시면, 차트를 좀 더 코다코를 늘려보시면 3,200원, 300원 정도만 깨지지 않으면 한번, 아니요. 이게 길게, 네네네. 3,200, 300원만 안 깨지면 이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
그 약간 그 단기 급등 이후에 매물에 대한 우려도 있긴 한 것 같은데 네. 더 땡겨 보시면 3,200, 300 라인이 저 앞에까지 보면 계속 지지 라인이에요. 저거 지금 산 하나밖에 안 보이고 있는데 앞에는 엄청 넓게 해보시면 한 거의 7년짜리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200, 300이, 3,200, 2, 300이. 그래서 그것만 안 깨지면 어제 약간 좀 흔들었다 조금 올렸는데 요즘 또 방송에서도 이야기도 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맞아요. 이쪽으로. 그래서 코다코는 그래서 좀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코다코가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 호불호가 뚜렷한 종목이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 조영구 전문가 같은 경우 다소 보수적인 의견 주셨는데 지금 이건 대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긍정적인 의견이고요. 아. 오늘 그 삼성그룹의 임원 인사가 있었죠. 네, 맞아요. 지금 삼성그룹의 그러니까 향후의 먹거리 가장 큰 화두 세 가지가 바이오, 그리고 전기차, 사물인터넷이거든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이 구조정 이후에도 이쪽에 대해서는 조금 그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데, 코다코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이제 이 전기차 쪽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친구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까 언급하셨는데 박스권 돌파하는 그 시점에서 이런 박스권 돌파 매매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비중을 실는 근거가 뭐냐면 이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냐 아니냐, 여기서 내가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가격이지만 밸류로 따져봤을 때는 비싸냐 안 비싸냐가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의 비중 삼는 근거가 되거든요. 근데 코다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200억 원, FN 가이드 기준으로 이렇더라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이니까 충분히 그 박스권 상단에서도 비중을 실어서 엔터 칠만 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도 코다코는 향후에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코다코. 지금 두 분의 의견은 좀 함께 모아졌네요. 이번에는 어떤 선수 볼까요, 이 대리님? 네, 제가 9번 타자로 네. 지정해 놓은 한미약품인데요. 뭐 11월 초만 해도 계속해서 4번 타자를 이어가던 선수인데 한두 번 못 쳤다라고 해서 빼버린다, 엔트레스 빼버린다, 그러면 안 될 선수 같고요. 최근에 이런 출루율이 저조한 이유를 보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그리고 뭐 내부자 거래, 그 미공개 정보 활용, 이러한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가장 큰 지금 주가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네. 어제 발간됐던 시티그룹의 매도 리포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적정 가격을 39만 4천 원 제시했습니다. 그럼 뭐라면서 매도 의견 낸 거예요? 어떤 부분이 안 좋아 보인다고 그러니까 써있던가요? 저도 리포트를 다 읽어봤는데 사실 이런 업계에 몸담고 있는, 이런 섹터에 몸담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썼기 때문에 네. 사실 증권사 객장에 있는 제가 이런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부족하죠. 하지만 저도 그 증권사 최전선에서 엔터를 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몇천 주, 몇만 주씩 거래시키고 엔터를 치다 보면 손에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의견을 충분히 이제 그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 그 애널리스트 분들의 의견은 지금까지 공개된 파이프라인의 신약 가치는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여기서 만약에 이게 임상에 실패하고 상업화가 되지 않는다라면 여기서 지금 이 친구들의 신약 파이프라인의 할인율을 더욱더 줄 수밖에 없다. 라는 게 가장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라이센스 아웃된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합쳐서 39만 4천 원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일 눈길이 끌었던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리포트 마지막 부분에는 네. 만약에 이렇게 임상 1상이나 2상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2상, 3상 차후에 잘 진행된다라면 추가적으로 멀티플을 상향시킬 수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라이센스 아웃 이외에 추가적인 그 다른 파이프라인에서 라이센스 아웃이 나온다라면은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제시를 했거든요. 네. 사실 지금 한미약품에 그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금 그 라이센스 아웃 된 이런 신약 파이프라인의 임상이 빠그라지기 빠그라진다보다는 안 된다라기보다는 네. 차후에 잘 된다. 네. 된다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신약 파이프라인이 향후에는 더 라이센스하고 이어진다. 이미 글로벌 신약 제약 시장에서
신약 개발 시장에서 한약품의 경쟁력이 인증이 됐다라는 거를 보고 높은 가치의 밸류에이션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9만 4천에 대해서는 너무 그 월스트지 않냐, 월스트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지 않냐라는 의견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약품이 만약에 21선 생명선이라고 불려진 21선을 깨고 네.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무너진다라면 네. 시장 자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약품은 꾸준히 이 자리를 지키면서 행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선은 지켜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매수 레포트든지 매도 레포트든지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읽으면서 거기에 끄덕끄덕 동의가 되면은 그 투자 판단을 따라가는 것이고 아닐 경우에는 또 독자적으로 또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또 다르게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대리님 같은 경우는 이 레포트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의견과 괴리가 있으신 거네요. 허 의원님도 이 레포트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못 봤는데 네. 내용만 들었는데. 얼핏 얘기 듣거나 혹은 기사 네. 보시니까 좀 납득이 가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저번에 삼성증권 그 연구원 얘기가 똑같은 거죠. 저도요. 예, 약간 그러니까 그 이제 느낌 들어요. 그 다 반영이 됐다는 거고.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미래를 모르니까 주식이 맞아요. 매매가 되는 네. 거죠. 매수 매도가 되고 미래를 똑같이 다 알면 매매가 안 될 거 아닙니까? 팔자 사자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거래가 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이제 주식시장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예, 39만 원은 지금 80만 원대인데 반토막이니까 너무 너무 한국 사람 아닌가요 혹시? 시티은행 맞습니다. 한국 사람인 거죠? 네. 예,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썼는지는 그 사람은 알겠죠. 네. 본인만 이유로 알고 있을 거고. 어쨌든 근데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이 안 된다고 보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뭐 계속 유지된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또 막 바이로메드 막 한 10% 이상씩 맞아요. 올라가고 하는 거 보면 아직 매기가 끝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많이 오르긴 올랐다. 뭐 이런 부분들 하고요. 그리고 그 차트가 보면 딱 봤을 때 또 저 이중천장 아니야 할 수 있을 정도로 차티스트들이 할 수 있는 여건에서 네. 약간 조그만 두 개 산을 만들어 놓고 오른쪽 산에 거래가 쭈그러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이 빌미가 된다고 하면 근데 아까 대리님 말씀해 준 것처럼 이게 확 밀고 내려갈까요? 그렇게 나오려면 뭔가 악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법적으로 아까 그 내부자 거래 관련해서 원래는 단기 차입금 반환 해가지고 자기가 예를 들어 아까 8천만 원인가 벌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거 다 주식으로 내야 되는 건지 제가 그거를 확인을 못 해봐서 그럼 팔아서 어쨌든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재료들이 수많은 사람하고 연결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동시에 다 주식을 팔아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당신네들 12월 15일까지 돈 다 내 그러면 네. 팔아서 낸다고 하면 단기 수급으로는 악재가 될 수도 있어도요. 네, 그렇게 할까요? 내부자 정보는 법적으로 그게 걸리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주식으로 했던 사람들이 주식을 아마 팔겠죠. 근데 기간은 좀 주식을- 여유 있게 주지 않을까요? 주가도 그러니까 제가 영향을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저도 어쨌든 근데 잘 그런 몰라서. 수급이 네. 약간 노이즈가 될 수 있을까 근데 물량이 그게 많을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돼요. 연구원이라고 하니까 아마 다 알려줬겠죠. 그래서 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오늘 좀 건드려놨지 않았나 생각은 됩니다. 네. 네, 한미약품 오늘 종가 기준으로 딱 20일 이동평균선 걸쳐 있습니다. 내일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MVP 선정해 볼게요. 어느 선수에게 주시겠어요? 네, 오늘 장 MVP는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한화케미칼입니다. 네, 늘상하듯이 한미로 가실 뻔했는데 한화케미컬 4번 타자였고요. 오늘 8.23% 상승하면서 26,950원 종가 만들었습니다. 내일 경기 준비해 볼게요. 어디에 포커스 맞추고 준비하셨나요? 네. 먼저 그 MSCI 편입 비율이 어제 노이즈가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이 부분이 종목별로 시장별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외국인들의 다시 한 번 더 그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연말 그리고 내년 장을 대비한 수익률 그리고 섹터 게임이 펼쳐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여전히 그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스트롱 바이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 편인데 네. 저희 와이프가 그 애인이 있어요? 애인이 있어요라는 드라마에 요즘에 빠져 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뭐가 그렇게 재밌나 봤는데 별로 재미있진 않던데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의 재벌집이라고 하면 IT 기업이라든가 뭐 다른 이런 기업들이었잖아요. 뭐 유통기업이었죠. 맞아요. 모바일. 근데 애인 있어요. 이 드라마의 그 대기업은 제약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다가 이 신약 개발을 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야, 이 신약 개발 제약이라는 이 분야 자체가 벌써 이렇게 많은 대중들에게 다가갔냐? 그렇네요. 일리.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거 같았으면 이게 아예
그쵸. 그 일부 대중들에게만 다 갔었겠죠. 근데 점점 더 이 업의 포지션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라도 얻었거든요. 저도 그 생각을 최근에 한 적이 있는데요. 007 스펙터 보다가 네. 거기 그 집 딸이 그집 딸 의사였잖아요. 주인공이에요? 의사였어요, 의사. 네. 그래서 근데 007 시리즈는 잘 보시면 이게 약간 그 세태의 그 그쵸? 패션을 반영하거든요. 그쵸. 지금 말했던 이거랑 같은 컨셉인 것 같아요. 거기도 그 따님이 의사. 그냥 뭐 의사들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네. 그 생각이 나서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그 얘기했고, 자, 간략하게 종목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클린업 트리오 발표를 해주시죠. 네, 먼저 그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 그 세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은 바이오고요. 바이로메드, 한미약품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바이로메드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금 VM202에 대한 이제 임상의 마무리 국면이거든요. 네. 뭐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기자회견이나 뭐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죠. 네. 그 기대감이 우선적으로 반영된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신고가를 경신한 데 따른 그런 수급 쏠림, 외국인이 비롯한 수급 쏠림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은 제가 아까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20일 이동 평균선을 깰 만한 그런 악재는 없고 이 친구들이 제약 바이오 시장의 대장이기 때문에 제약 네. 바이오 시장은 이제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은 이제 그 다른 차원의 종목인데요. 메리츠 종금증권이고요. 그 한 달 전에는 좋았다가 최근에 다시 조정받고 있는데 네. 충분히 그 올해 예상되는 배당을 따졌을 때는 은행 예금보다는 2배 정도 가량 높을 거 지금 가격에서는 그 정도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기 때문에 고배당주로 관심을 가져야 될 12월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봐도 될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고를 외치고 있습니다. 선수로 좀 저희가 추려봤는데요. 지금 바이로메드 한미약품 있습니다. 바이로메드는 오늘장 급등을 했는데요. 지금 이후에 나온 뉴스들 좀 더 보셔야겠고요. 한미약품 오늘은 좀 부진했지만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저력을 가진 선수. 마지막으로 배당 관련해서 메리츠 종금증권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